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죠. 나중에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두시면 어떨까 하는 업종이 있어서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이럴 때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은 뭐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향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그룹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금융주는 사실 은행, 보험, 증권 다 포함이 됩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좀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가계대출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가계대출 증가율.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검색을 했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나와 있는 부분 보도록 하면, 요즘 대출을 좀 많이 막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계대출이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말고요.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은행들은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기본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수익 구조로 일단 가져가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가계대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가계대출 요즘 좀 막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계대출을 요즘 좀 막고 있고, 시중금리 자체도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가계대출이 막바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좀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경기가 좀 좋지는 않다, 그렇죠? 코로나가 딱 터지면은 장사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장사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겠죠.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하면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최근 요것도 이익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지방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은행들이 다 그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요거 보는 것은 대구은행이죠. 요즘은 DGB 금융지주. 왜 전부 다 영어로 이렇게 이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DGB 금융지주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영업이익 계수 부분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대출 자체는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이익 수익 자체는 계속 좀 증가를 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은행주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 은행주는 너무 심심해. 맨날 저평가라 그러는데 맨날 주식은 안 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하게 가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주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부분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지는 그러한 지역의 은행주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성장할 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성장할 때는 대출 부동산 대출 해줄 때 성장을 하지, 다를 때 막 성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그 지금 이자 수익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넘어가면서 이자 수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 외에도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갑자기 뭐 2차 전지 사업이 뭐 어떻고 신규로 여기에 뭐 진출하고, 왜냐하면 그쪽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회사가 갑자기 이제 뭐 자동차 내연기관 하던 회사가 수소 쪽으로 막 달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상점에서도 키오스키를 막 들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 내연기관 그 중소기업이 갑자기 수소 쪽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가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 그 기술 이전 해주는데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비상장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이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해야 될 터인데, 자기가 가진 돈이 별로 없으면 돈을 빌려야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은행들의 성장성 자체를 약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기업 대출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비중이 큰 시중 대형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은행주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얍삽한 얘기인데요. 이 인터넷 방송이니까 얍삽하다 그래도 되겠죠. 얍삽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대마진 때문에 뭐 님이 높아져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오르겠죠. 예금 금리도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예대 마진이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사실은 별로 뭐 효과가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래 좀 있다가 예금 금리를 올려요. 예대 마진 증가하는 그런 얍삽한,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주가 좋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져도 사실은 은행들은 예금 금리부터 낮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대 마진이 약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변동이 되면은 은행들은 어차피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런 것 좀 겪으면서 은행주들이 대손 쌓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의 입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 얘기가 나온 건 한 몇 개월 됐죠. DSR 규제한다. DSR은 사실은 DSR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살 때는 여러분들 그 월급하고 그 다음에 연봉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LTV 그쵸? 얼마까지 대출이 돼? 뭐 이런 걸로 보통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아파트 대출해 줄 때 원래는 부채를 뭐만 받냐 하면은 주택 대출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DSR 규제라고 하는 건 전체 부채를 다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부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연수익 자체를 체크를 했을 때 이걸 20% 미만으로 2023년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40%가 넘거든요. 낮추려 그러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부터 막 낮추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안정성에 도움이 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은행들이 못 오르다 보니까 배당도 좀 세요. 우리가 배당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찬바람이 불면 그쵸? 찬바람이 불면 배당을 가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건 벌써를 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배당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00만원 투자하고 1000만원 투자하는데 5% 배당 준다? 이게 속이 차요? 그죠? 속이 안 차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TV에서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종목이 이제 좀 양호한 종목들,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배당을 한 6%, 7% 정도 주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그네들은 돈 투자하는 게 이제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 한 6% 정도 배당을 준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6% 정도 배당을 준다? 한 1,000억 집어넣으면은 그냥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들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로 종목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일단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종목별 배당 밴드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설정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도로 표지판에 보니까 교통 속도 자체가 옛날에는 도로에서 60km 속도로 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50km 속도 제한, 50km 속도 제한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제한 2021년 4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의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뀝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50km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60km는 달려줘야 되는데 50km로 달리겠, 이 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감시 카메라, 그 속도 위반 카메라를 자꾸 이렇게 갖다 대니까 자꾸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그래서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속도를 재겠다. 그래서 위반 딱지가 갑자기 날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속도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답답해 죽겠네가 아니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더 낮죠. 그렇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손해보험사들은 사실은 뭐 하나요? 자동차 보험금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돈을 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사고율이 떨어지면 걔네들이 돈 물어줄 게 적어지겠네요. 당연히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속도 제한 30km, 요것도 얘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시장 안에서 왈가불가 말이 많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30km를 해놨더니 갑자기 애들이 뛰어들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피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이 무서우니까 운전자 보험 증가율, 운전자 보험이 많이 가입해요. 저도 사실 요즘 운전자 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민식이법에 논리해서 운전자 보험이 뭐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렇죠? 20대 이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30대 이상도 증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험사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건 또 어떻게 될지는 조금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게 이익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회계기 좀 바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손보사들 그걸로도 이익이 또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20년, 2021년도 예상치까지, 2022년도 예상치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보통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실적을 보통은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022년도 실적을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021년도 실적까지 일단은 봐주실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있죠. 보험사들, 여러분들 보험료 내면은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막 투자할 수도 없고, 막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 나면 여러분들이 보험금 달라 그럴 때 보험금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투자 채권 만기 전략을 저는 쓰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PF 투자도 하고 하는데, 큰 거는 채권에 투자를 해서 만기까지 그냥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회사가 투자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리가 너무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너무 고민이 돼서 풍력발전단지에도 투자를 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어차피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오르고, 내년 2월달 한국은행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이 그만두기 전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뭐 그래 두 차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 증권사들은 투자 수익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양쪽이 일단 나쁘지 않아요. 양쪽이 나쁘지가 않아서 금융주는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의 내피셜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증권주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금 조달 비율 이렇게 치면은 검색이 되려나? 각국 자금 조달 비율, 자금 조달, 기업 자금 조달 비율이라고 해서 나오려나?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증권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게 뭐 상장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대주주가 상장 차익을 노려봤자 사실은 주식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내 돈이 될 터인데, 그렇죠? 물론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식이죠.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게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거는, 원래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요.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증권 이게 상장을 하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주식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창구 자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의 신인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신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대부분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증시에서 자금 조달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있고, 밑에 이제 밑에 자회사가 있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 모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그냥 하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면은 회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손쉽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하나의 창구가 더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비중이 좀 낮아요. 나중에는 이게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당연히 증권사들이 돈을 벌겠죠.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들의 수수료 비중 자체도 일단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이후로 서학개미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죠. 왜 이 얘기는 하냐 하면, 수수료가 국내는 거의 공짜죠. 해외는 수수료 셉니다. 수수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게 이제 보통 산업혁명 시절에 많이 생기는 건데, 기업 IPO가 그 시기에 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기업 IPO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증권사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있잖아요. 아직까지 요즘 하천대유? 뭐 이런 하천대유. 그쵸? 하천대유. 뭐 하면서 얘기가 많죠. 요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쪽도 사실은 증권사들이 투자를 좀 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일단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주를 일단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 탑으로 일단 먼저 보시고, 보험주가 두 번째, 증권사가 세 번째. 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그러지는 이러한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일단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니까 그들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타이밍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